지성인의 나침판 세뇌 탈출 박성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가 요새 살판이 났어요. 반일파리, 반일 히스테리로 온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비즈니스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개폭도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각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징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판결이냐면 이미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해찬과 당시 총리였던 이해찬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징용에 관한 개인 배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지들이 결정했던 사안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날 이상 야릇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기획된 음모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쪽이 아니라 그래도 뭐 저쪽은 아닌 김영삼이나 이명박이 정치 위기에 몰렸을 때 느닷없이 반일 카드를 빼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은 일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느닷없이 말한 적이 있고, MB는 일본에 대해서 일왕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YS든 MB든 이렇게 반일 장사할 때 아주 급작스럽게 해요. 아무 준비 없이. 저들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밑밥을 깝니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지금 반일 히스테리 반일파리 장사를 하기 위한 기획된 밑밥이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김명수를 구속하라. 대법관을 구속하라. 폭도 대법원을 빠개버려라. 이게 완전히 폭도 판결입니다. 이미 이해찬과 문재인 본인이 2005년에 징용에 관해서 개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해 놓고 미리 대법원이 밑밥을 깐 겁니다. 저희들이 밑밥 까는 수법을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교순 미선 때 불쌍하게 여중생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여름 무렵까지, 이 무렵까지는 시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때 민정실에 있던, 이름 기억해 두세요, 유재만이라는 검사가 검찰 사과장으로 영전돼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검찰 사과가 하는 게 뭐냐? 해외 접촉 담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 접촉 담당 실무팀장인 검사 유재만 검찰 사과장이 미 법무부에 대고 뭐를 요청하냐? 재판권 관할 이양을 요청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전 중 사고입니다. 이라크에 파병 나가 있는 우리 군인이, 아프간에 파병 나가 있는 우리 군인이 작전 중에 장갑차로 혹은 지프차로 이라크 어린애나 아프간 어린애를 치워 죽었을 때 우리 군인이 이라크 법정에 서야 합니까? 우리 군인이 아프간 법정에 서야 합니까? 이런 개황당한 요구를 정부의 책임 있는 실무팀장이 요구한 겁니다. 이런 사정을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죠. 어련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요구했겠거니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거절하고 그걸 가지고 쟤들이 물고 뜯습니다. 오만한 미지의 양키들이 우리 한국인을 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쟤들은. 광우병도 똑같습니다. 광우병 2008년이 터지기 2년 전부터 서울대 교수니 내놓으라 하는 글쟁이들이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광우병이 인류를 덮쳐서 인류를 멸망시킨다라는 무시무시한 가짜책을 씁니다. 2년 전부터. 마지막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 최동욱 검찰입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 박 대통령이 후보 때 불법으로 댓글 조작에 의해서 불법으로 대통령이 됐다라 그래서 댓글 사건 벌어졌을 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있는 특정되지 않은 아이디 수만 개에 대해서 미 법무부에게 어느 IP 주소에서 접속했는지 알려달라고 신청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미 법무부 당연히 그거 거절하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칩니까? 불법 대선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덮으려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라고 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했냐?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인 최동욱이가 한 겁니다. 해당하다고 아빠가 한 겁니다. 이렇게 쟤들은 기획력이 좋아요. 하루아침에 안 공격합니다. 밑밥 깔아서 육해공군 다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지금 반일파리, 지금 반일 히스테리는 언제 시작한 거냐? 무려 10개월 전인 작년 10월 30일 날 시작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법위원 폭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바로 그 황당한 폭도 판결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 그때 걔들이 저렇게 겁없는 작전을 세운 이유는 작년 10월 30일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내다바이 치고 미국 내다바이 치고 김정은이가 손잡고 문재인이랑 손잡고 한반도 전체를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의 간땡이가 부어있던 시점 아닙니까? 그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을 가는 길을 위해서 걔들이 반일 투쟁, 반일 파리, 반일 히스테리 밑밥을 깐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지금 법원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이 판결을 났으니까 지법, 고법은 강제 집행 판결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거 붙죠? 압류 붙죠? 그 순간 무슨 일 벌어질지 아세요? 일본이 바로 WTO에 제소합니다. 정상적인 정당한 기업 활동을 자국의 폭도스러운 법률 판단에 의해서 모든 협정을 파괴하고 협정 파괴의 근본을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중재의 설치라는 3조 2항 파괴하고 제3국 중재의 설치라는 3조 3항 파괴하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세계시장 질서 교란 사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WTO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박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해 주세요. 축하한다! 문재인! 너! 한번 망해봐라! 자기 죽을 꾀를 낸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취한 경제 불화수소 이름도 힘드네요. 플로린 폴리아미드, 그 다음에 극자외선 감광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수출 관리를 하겠다는 게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라! 불화수소가 에칭가스가 비싸서 원폭과 사린가스 제조에 못 쓰인다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웃기지 마라! 제 세뇌 탈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불화수소 4깡통이면 한 깡통에 이만한 25톤짜리 한 깡통에 1억입니다. 4깡통이면은 원폭 원료를 1톤을 만듭니다. 그 4깡통 가격이 운송비 포함 4억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간
벤츠 가격의 6분의 4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비싸서 못 쓴다 그러더니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경제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경제 보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밀무역, 밀수출, 불법 수출이 자행되고 한국 정부가 그거를 관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친일파로 매도될 준비 돼 있죠? 저랑 같이 해주세요. 고맙다! 일본! 수출 관리! 철저히 해주라! 문재인이가 엉터리 짓 하니까 아베라도 수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들이 우리를 친일파로 찍어도 좋고 저들이 우리를 일본 간첩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낙인 찍던 우리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